먼저 우리 외식업 중앙회 서울시협의회의 민상원 회장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재남 의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음식업을 저는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회장님들 다 가셨는데 이게 가시면 다시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절박한 건지 가신 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외식업은 전국에 우리가 회원이 33만이에요. 43만이에요. 회비를 내는 회원이. 그런데 이 카드 수수료에다가 2005년도부터 얼마나 썼냐? 약 75원을 회비를 걷어다가 회장들 1,000만원씩 3,000만원씩 내고 썼습니다. 카드 수수료 내리려고. 그런데 당국자들 하는 거 보면은요, 이분들 월급 타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음식점 주인이 150만원짜리 월급쟁이로도 더 못한 겁니다. 이 통탄을 넣으십니다. 제가 메리스 대책회의를 현장에서 5번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식업주들한테 대출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거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겠습니까? 우리가 절실한 거는 세금 깎아주고 카드 수수료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 카드 수수료 체계가 당국에서 나온 두 분 계시는데 제가 막말을 좀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 수수료 체계가 이게 98년도에 악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 돈을 착취해다가 부자들을 갖다 주는 법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했죠. 누가 수수료를 더 많이 냅니까? 음식점 집 장사 잘 되는 사람이 수수료를 더 많이 냅니까? 백화점 대표이사가 수수료를 더 많이 냅니까? 백화점은 그리고 대형마트는 1.8% 수수료를 올려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리베이트를 뒤로 주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한테 협상권 좀 단체별로 협상권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또 눈치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협상권을 하나로 가야 됩니다. 모든 가맹점주들은 협상권을 하나로 가서 카드사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이 길을 쓰고 달려들지 않아도 누가 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카드사 대표이사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음식점 매년 10만 개가 망해 나갑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몇조 원씩의 흑자를 봅니다. 그리고 카드사 임원들 연봉 좀 공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37년 동안 음식업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벌었고 회장도 하니까. 그런데 이용기만 업소들이 무슨 협상을 합니까? 협상 능력이 없어요.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협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 이사회에서 외식업중앙회 이사회에서 10월 14일을 딱 날짜를 정했습니다. 왜 정했느냐? 10월 14일까지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카드를 거부한다. 법에 걸리는 말들 카드를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를 다른 단체도 동참을 유도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어저께 우리가 여신금융협회에 가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50몇 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200명 동원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굳게 약속한 회장이 어저께 5명이 안 왔어요. 보니까 그분들 왜 안 왔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이 어느 단체냐?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단체고 다 엘리트 구조를 밟은 분들이에요. 우리 같이 음식업을 해는 아주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왔겠어요? 귀찮은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협상을 합니까? 협상을 하기에는 협상은 무조건 대입 하나로 가야 돼요. 가맹점은 모두가 협상을 하나로 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이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뭉쳐서 누가 해주겠지? 안 해줍니다. 저 집회 일정마다 3천만 원도 내고 1,000만 원도 냈습니다. 왜 냈겠습니까? 정말 자식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 자식들한테 떳떳한 음식점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자식들한테 이 세태 아래에서 떳떳하게 자식들한테 음식점을 물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도적질을 해가는데 네, 이제 100만 원 팔으면은
2만 7천 원을 카드 수수료로 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김재남 의원님, 똑바로 바로 잡아주시고 정말 의원님들은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워낙 명쾌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 단체 협상 꼭 가져야 된다. 카드사와 1대1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형 가맹점 그래 카드 수수료 올렸다. 그런데 그만큼 대형 가맹점에서 권력과 힘이 있다 보니 리베이트 한다. 근데 사실상 카드 수수료율 1%대로 떨어져 있는 게 현실이다. 얘기를 해서 차별 크다 얘기하셨고요. 그다음 우대 수수료 2억 원 미만 외식업 중앙회라든지 음식점 하시는 분들 해당 사항 없어서 사실상 우대 수수료율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상인들의 눈물과 울음이 크다 이런 점들 지적하시면서 국회가 제대로 해주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전국 유통상인한테 전정현 정책위원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저는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위 쪽에 중소금융과 관장을 모시고 여신금융회에 카드 부문장님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1페이지하고 102페이지 쪽에 몇 가지의 증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표현되어 있는 숙박업의 평균 수익률 자체를 2.07%로 했습니다. 제가 2015년 3월경에 어떤 음식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음식점이 창업을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창업 관련된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리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자체를 처음에 스케받아놨던 내용 자체입니다. 이것은 핸드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해가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4년, 15년 3월에서 6월달까지 발생했던 신용카드 매출 증표입니다. 모든 벤사에서 정리해서 보내주는 매출입니다. 일 매출 자체, 월 매출 지금 나와 있는 게 400만원, 3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여신금융협회에서 정하고 있었던 8법에서 정했던 신용카드 매출, 아니 연매출 2억 원 미만은 1.5% 수수료를 적용해야 됩니다. 왜 이게 적용이 안 돼 있을까요? 법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상점의 경우에는 최초에 1.5% 우대금리 자체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안에 있지 않는 일반 상가의 경우에는 1년 뒤에 매출을 증빙을 한 다음에 그 매출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를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1년 동안 발생했던 수수료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되었던 그 돈을 어디로 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012년, 13년 때부터 무대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해가지고 했는데 초기에 더 받았으면 이에 대해 반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아무도 이 반환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거라고 같이 있잖아요. 이 부당이득에 대해 왜 청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김기남 의원님, 단체 소송이 됐든 뭐가 되었든 이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카드사들이 주로 말하는 금융이자 조달 비용 아닙니다. 그러면 영세 가맹점들이 초기에 많이 그래가지고 그 돈이 자본으로 쓰이지 못해가지고 덮었을 때 이에 대한 이자율까지 계산을 해주시는 건가요? 금융위에 윤영은 과장님과 여신금융협회 본부장님 계셨는데 저도 그만큼의 디펜스는 아까 할 수 있었습니다. 왜 90페이지에 가맹점 대표자의 당시 협상권 자체를 부여를 해야 된다. 이번 협상권 부여해도 결국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협상이론에서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재수의 딜레마 때문에
결국에 개인의 이기주의 자체가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체 역사권을 부여하시더라도 똑같이 이것은 깨질 수밖에 없다. 영세 감염병 범위를 확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정 자체가 되어 있고 영세 감염병에 대한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법에서 규정하는 형평성 자체를 어떻게 갈 건가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저는 딱 주장하고 싶은 것은 더 냈던 것은 돌려달라.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관련해서 부당이득을 취하하시는 분들이 내놓고 있지 않고 또 부당하게 자신들이 돌려받아야 할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한 상인들은 단체 소송을 해서라도 돌려받아야 되는 주장 우선해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유소협회의 우리 김문식 회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주유소협회장 김문식입니다. 우리 생존권과 직결된 카드 가맹주 수수료 개혁을 위해 소중한 자료를 마련해 주신 김재난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주유소 업종에 실정하고 그다음 오늘 발제를 통해서 발표했던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에 대해서 주유소 업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유소 업종의 카드 가맹주 수수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가맹점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주유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업종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증가로 인해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불 방법이 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가 지불 방법의 한 98%까지 지역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98%까지 카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부담이 주유소가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휘발유 1리터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1997년 12원 78전에서 지난해 28원 10전으로 약 120% 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주유소 업종의 카드 가맹점 매출액은 47조 2,900억 원으로 1년 동안 주유소가 부담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약 7,094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기름값의 절반인 세금인 상황에서 유류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까지 징세 협력 비용까지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 유류세에 대한 주유소 수수료 추가 부담액은 약 3,532억 원이고 업소당 이거를 나누면 13,000개 업소당을 나누면 약 2,832만 원을 갖다가 국가를 대신해서 저희 주유소가 납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유소 업종의 경우 수수료가 지금 낮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명목상 수수료는 1.5%입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런데 유류세를 제외하고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실효 수수료의 수수료율은 약 3%가 넘습니다.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5만 원어치 주유할 때 그중에 세금은 지금 현재 이 기준 가격으로 약 24,9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유사의 공급 가격을 제외하고 주유소 매출 이익은 약 한 1리터에 팔아서 2,900원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750원입니다. 우리 매출 이익률의 약 26%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유소업계에서는 주유소의 막대한 부담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국세 징수 협력자로서 유류세 부분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특별세 공제 신설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 이제 발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유소 업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가맹점 대표자 단체의 협상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카드사에 의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는 구조로서 연매출 2억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단체 협상권이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세 가맹점들은 구심력이 없어 단체 구성에 예를 보고 있으며 연매출 2억을 초과하는 중소가맹점에게는 수수료 협상 권한 자체도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사업자가 아닌 전체 가맹점 대표자 단체에게 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최고 수수료율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수광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상반되는 얘기인데,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정부 주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저 수수료 제도 도입은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저가 아닌 최고 수수료율을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카드 수수료 인하에 정부가 직접 개입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공공뱅 설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벤 시장은 벤사들의 불건전한 영업 형태가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상승이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벤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공공뱅 설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카드 가맹점 공공망 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매출 승인 후 대금 결제를 통해서 입금이 될 때까지 가맹점에 따라 약 3일에서 15일까지 결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 주유소를 비롯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연 25% 이상 고금리로 카드 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속히 말하는 바로결제 시스템 하는 대부업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여신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도 신용카드 채권, 매출 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카드사와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도해 가맹점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시장에 우리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카드 결제 거절 금지 제도나 가맹점 의무 가입 제도, 가격 차별 금지 제도 등 가맹점에게 반시장적인 정책만 운영해왔습니다. 이 같은 반시장적인 정책은 카드사의 무책임한 과당 경쟁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정부와 국민이 떠맡게 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2012년 카드 수수료 신체계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느끼는 수수료 인하 효과는 전무한 반면에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이익은 도입 이전보다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2012년도 카드 수수료 신체계 도입은 카드사를 위한 잔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의 카드 시장 규제를 통해 시장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맹점 대표자 단체 협상권 부여와 최고 수수료율 규제, 공공뱅 설립, 카드 가맹점 공공망 제도 도입 등 영세 가맹점만이 아닌 중소 가맹점까지 허용하는 광범위한 규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발표는 이제 끝났는데 앞서 박성엽 본부장께서 카드 수수료가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본부장님이 자영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전혀 이 자금 조달 비용도 없고 배송 비용도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문제. 근데 체크카드 수수료가 높다는 것은 이건 아마 카드사의 풍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이 대책을 안 세워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 가맹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식 주유소협회 회장님께서 굉장히 참 이게 현실적인 얘기이시잖아요. 이게 실제 카드 수수료를 내는데 그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50%는
유류세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카드 수수료를 내니 막상 그게 우대 수수료를 1.5%라고 하지만 실제로 10%다. 이게 현실인 거죠. 어찌 보면 금융당국이나 여신협회에서는 이런 현장에서의 성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바로 저희가 여는 토론회가 이런 게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제가 또 정리하지 않고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국 지하로 상가 상인연합회의 정인배 회장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또 카드 수수료나 어떤 토론회를 좀 많이 다녀봅니다. 그러면 많은 토론회를 다니면 상식적인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들은 항상 순식에 꺾어내는 식상된 답변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의 전두환 의원께서 가맹적인 가림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말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 또 패널로 나오신 우리 김재진 패널께서 여자법 악법이다. 그 다음에 협상력 작동 안 된다. 그 다음에 시장 논리 웃기지 마라. 고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그리고 또 임동춘 우리 또 패널께서는 보완해야 될 것이 단계적으로 카드 무수납자들의 가격 차별 금지 폐기에 된다. 단계적으로. 신선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신한 발언과 신선한 발언을 좀 파격적인 제안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부가 지난 78년부터 신용카드를 도입하고서 차별화된 카드 수수료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시도했지만 아직도 대형 매장 영세 가맹점 카드 차별화 문제 많습니다. 이것은 카드 회사와 대형 가맹점의 협상력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지만 시도 강도해야 되는 정부의 무능 그리고 대기업 눈치 보기에서 비롯한 정책 결과입니다. 대형 가맹점에 비해서 현재의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 가맹점은 영업 부진의 보유 카드 수수료 부담 이중을 겪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인하되었다고 하지만 카드 회사의 수수료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대형 가맹점들에게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대신 영세 가맹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서 차액을 벌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 소지자 회원들 연회비 일부 부합비하는 경우 면제입니다. 또 회원에 대한 부가 서비스 비용 지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카드 회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영세 가맹점들을 공허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드 회사의 갑질에 협상력이나 대항력이 약한 의뢰 위치에 있는 개별 영세 가맹점들은 카드 회사가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수료 부족액을 대신 땜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비용을 영세 가맹점들이 대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 제18조의 3에 보면은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묵인하고 차별화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알아서 싸워라. 시장 논리에서 싸워라. 어떻게 시장 논리가 됩니까? 강제적으로 모든 잘못된 법규이 많습니다.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합니다. 신용카드 의무 가맹을 시킵니다. 신용카드 의무 수납시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영세 가맹점을 보고 대형 카드 회사들하고 싸워서 이겨라, 협상력 가져라, 카드 수수료를 낮춰라, 웃기는 소리입니다. 차포 다 떼고 나가서 장기줄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카드 회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이 적정한 수준인가, 공평한가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카드 가맹점 단체의 협상권 부여에 대해서도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영리를 추구하는 카드 회사 입장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해야 되고 또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카드 소지자에 대한 마케팅 비용으로 부가 서비스 지출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제 구조를 봤을 때 영세 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정부의 기준금리가 대폭 인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라는 겁니다. 흑자가 지속되는 카드사 영업 구조가 금리 인하 추세에 편승해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 수수료 원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적격 비용,
자금 조달비용이 기준금이 떨어지면 그만큼 이익을 냈으니까 수수료를 낮춰야죠. 2012년 3.25% 금리에서 지금 1.5%입니다. 그럼 카드 수수료도 반값으로 낮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발언하고 싶은 것은 카드 시장의 구조가 지금 카드 회사, 카드 소지자, 카드 가맹점 간의 3자 간 관계에 국한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있는 게 누구냐? 정부가 빠져있어요. 정부는 시장 논리를 해서 카드사하고 가맹점하고 싸움만 시키고 자기들 뒤에서 수익만 챙깁니다. 소득세 법에 의해서 저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소득세 공개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알아서 싸워라. 모든 어떤 그 카드를 통해서 세원 확보를 하고, 아까 우리 윤영원 금융위 과장께서도 그랬어요. 세원 확보 차원이라. 그러면 세원 확보 차원이라면 이 세수 세원 확보 차원에서 카드를 강제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왜 안 나섭니까? 정부가 카드 회사하고 카드 수수료를 이나 낮추는데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두원 의원이 말한 우리가 갑 벌린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갑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부하고 카드 회사가 갑을로 싸우라 이겁니다. 가맹점은 빠지고 가맹점은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가 아까 최근들이 말씀했습니다. 보완적인 과제로 점진적인 폐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카드 회사하고 협상을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카드 회사하고 못 싸웁니다. 협상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고 앞에 나서고 수수료 인하를 정부가 나서게 됩니다. 왜? 카드 수수료 문제를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개정 공공성 비용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수, 세원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고 손 안 대고 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영세 가맹점은 카드 투쟁에 나설 입장이 아닙니다. 참 협상력 없는데 데모하고 난리죠. 정부가 카드회사 사업을 강력히 공부하고 이것을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를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장님, 제가 저기 많은 분들이 발제하고 토론했는데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는데 박수가 저절로 나온 유일한 패널 토론이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아까 인사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우리가 가맹점들만의 고통과 그리고 역할로만 부과되느냐, 왜 정부는 뒷짐지고 세수확보 수단으로만 하려고 하고 있지 이 차별과 또 상인들의 고통에 침묵하고 있는가, 정부가 나서라. 그리고 국회가 법을 바꿀 때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특히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하는 법제화를 정부가 나서도록 법을 바꿔라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십니다. 금리가 인하됐습니다. 그러면 금융조달 비용이 당연히 절반값이 떨어졌죠. 그럼 수수료율 여기에 맞게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 당연한 상식이다라는 얘기 가슴 아프게 다시 금융당국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사 또한. 다음 토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한약사회의 우리 윤영미 정책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론회의 후속으로 갈수록 단점이라고 한다면 얘기해야 될 것들이 앞부분 상당부분 얘기해야 된다고요.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또 다른 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카드 체계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정부 역할까지 새로운 사고를 많이 제시해주는 그런 토론회 같은 이런 토론회가 카드 수수료 체계를 한목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대한약사회의 카드 수수료 실태에 대한 내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시장 원리가 접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공성의 측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판매업하고 다르게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의무 지정이 되고요. 또 서비스 제공 가격이 정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약값은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진이 있거나 이윤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유통마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2013년도 약국 요양급여 비용 현황을 보시면 약국 건강보험 조제 매출 중에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조제 약값이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약국에서의 그 조제료, 실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매출 조제료는 25.7%에 불과한 실정이고요. 반면에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는 매출액 전체는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약값을 전부 포괄한 상태에서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있어서 그 공공재 성격의 조제한 것에 대해서 신용카드 전체의 수수료 체계가 부과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역마진까지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 같은 고가의 조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 대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어치의 약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한 달분 조제를 하는 조제 수가는 10,000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넘는 약값에 대해서 대략 2.5% 남짓의 수수료가 부과가 되면 조제료로 받게 되는 거는 10,000원 채 안 되는 그 남짓의 가격에서 수수료로 나가는 게 25,000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이런 시장에 있어서는 카드 수수료 체계에 있어서 조금만 그 특징을 간과해버리면 실제 역마진이 발생하는 그 구조가 굉장히 많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012년도에 신그 수수료 부과 체계로 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업종에서 매출별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외사항 굉장히 많다. 80%에 가까운 업소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약사회에서 약국 벤사 대리점 6,080개소를 조사해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에 있어서 우대 수수료율은 8.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효과성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추계되고 있는 현황이 1약국당 비과세 영역인 조제약값에 대해서 연간 185만 원의 수수료가 부당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현황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국에 있는 소지하고 있는 약국 2만 890개소를 선정하는 경우에 전체 연간 386억의 수수료가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약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요양구간으로 의무 지정되고 있고 서비스 가격에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이런 현황을 감안해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는 5대 수수료율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가맹점 단체의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협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 줄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이 안은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조금 짚어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우대 수수료 적용 범위가 8.4%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저희가 그 관계당국이나 여신 금융업 쪽에 계신 관리자분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정확한 수치는 말씀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집계한 것보다는 많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보의 그 차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업계와 신용카드사 입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돼서 적절한 대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각종 정보들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 대선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의 적격 비용 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영세 감액점 범위 확대나 최저 수수료율 등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던 발제자분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서 법률로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 약값이나 세금 등은 매출 기준에서 제외할 것도 함께 제안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신용카드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수익률도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의 모든 형태에서도 수익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보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신용카드 수수료 적용이랄지 가맹점 단체 설립의 진입장벽 완화랄지 또한 특혜 수수료 차단, 우대 수수료율 재조정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보건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공공성,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수수료의 문제에서 다른 업종과 달리 대한약사회에 우리 활동하시는 공공약국의 경우에는 8.4%만 우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이 뒷부분에 쭉 보니까 하여튼 여신정금융업법에 따라서 카드사들이 갖고 있는 법적 요인에 의해서 모든 이익은 카드사들이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상인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엄청난 손해와 고통뿐이라고 하는 지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업 협동조합의 김대준 이사장님의 토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의 김대준 이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려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쳐주신 것 같고요. 저 뒤에 한 분이 더 있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그 현금 소액결제 법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액결제에 대한 어떤 의무 수납제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고요. 얘기에 앞서서 오늘 그 여신금융협회나 금융위원회에서 오셔서 전문 패널님께서 말씀하실 때 80%의 어떤 가맹점 비율이 어떻게 그게 어떤 영세 소상공인의 비율, 그러니까 우대 수수료 적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가맹점 수로는 80%인데 이게 매출액으로 했을 때 과연 몇 프로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료를 한번 뒤져봐도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분명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20% 가맹점 부분에서 대다수의 매출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카드 업계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1.95까지 올리고 그다음에 영세 가맹점들을 낮췄기 때문에 노력을 다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사실 그 영세 소상공인들의 그 가맹점 수수료 큰 어떤 그 가맹 수수료의 마진을 가지고 대형 가맹점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죠. 낮은 수수료에다가 또 마케팅 비용도 지원을 하고 부의자 활동에다가 이런 것들을 그런 대형 가맹점들한테 이게 쏟아부으니까 사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골목상권이 강탈된 부분이 사실 카드사가 어느 정도는 좀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최저임금을 올려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좀 활동을 하게 돼서 이제 좀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게 65%가 5인 미만 사업장이 부담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는 또다시 소상공인들한테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어떤 짐을 지으면서 지금 8.1%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430원인가 올랐고 금액은 6,030원입니다. 연간으로 일반 소상공인들 편의점이나 PC방 이런 어떤 소상공인들 업종으로 기준으로 대충 계산을 하면 1년에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인건비가 한 35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카드 수수료 5% 정도 0.5% 인하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 얻을 수 있는 게 한 80만 원 정도로 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과거에 세월호 또 올해 또 메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피해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 상황이 지금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많이 바뀌어서 거기서 나오는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엄청나게 줄어있는 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맹점 수수료 0.1%가 되게 아쉬운 부분이 지금 소상공인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나 어떤 그 다른 일부의 노동계나 근로자에게서도 어떤 그 소상공인들을 어떤 마중물로 삼아 소상공인들을 어떤 앞에 내세워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불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카드 수수료가 이걸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불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그만큼 어떤 내수 경기 활성화에 우리가 주역으로 나선다면 이런 부분을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지금 카드 수수료에 관련된 어떤 대외 환경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어떤 금리 변화가 그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5%에서 1.5%로 대폭 낮춰졌고요. 또 2000년도에 카드 사용 구매액이 137.7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2015년은 580조, 거의 4.2배가 늘어난 거죠. 원가는 내려가고 매출은 4.2배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가 인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 카드 사업이라는 게 대형 어떤 인프라 구축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초반에는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모든 투자를 다 완료했고 또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벤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종이로 되어 있는 카드 전부 다 거들어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다 온라인으로 다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부대 비용이 많이 간소화돼서 비용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인하를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 소상공인 업종들은 너무 소액 결제가 많다 보니 원가 벤피에다가 관리 비용 이것저것 빼고 나가면 인하해줄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액 결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가 카드사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소액 결제에 대한 부분이 발목을 잡는다면 그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의무 수납에 대한 부분, 소액 결제에 대한 의무 수납 부분을 폐지하자. 그러면 카드사도 인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길 테고요. 주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상력,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의무 수납제가 어느 정도 폐지가 돼야 협상력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액 결제에 대한 의무 수납제는 폐지돼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중 이사장님 핵심적인 말씀 정리를 하셔서 정리 안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국 시뮬레이션 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님께 피날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제 의견을 듣고자 기다려주신 우리 회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제자인 임기강 교수님하고 또 10분의 토론자가 있어서 제가 적어온 것들이 벌써 다 오픈이 돼서 제가 다시 엑기스가 빠져가지고 얘기할 것이 좀 안 되지만 오늘 제가 이제 임기응변을 좀 해서 제 이런 논리적인 말고 제가 느낀 점을 갖고 좀 토론을 해보자고 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인기자들도 잘 살았지요, 그죠? 근데 이제 신용카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외상으로 쓴 것을 카드사가 이제 갚아주고 그 고리를 우리가 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라고 가정할 때 이제 한 달 정도 쓴 거를 카드사가 2%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따지면 연 24%잖아요. 그럼 요새 같으면 제가 내 소비자들 이자를 갚아주고 싶어. 4%에 빌려서. 그럼 20% 차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20%가 카드사가 쓰고 있다는 거죠. 틀립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논리는 2012년도에 신체계를 발표했을 때 그때 2억 미만 2% 발동을 했어요. 그때 한국은행 고정금리가 보시면 3%였습니다. 지금 3년 지난 지금 1.5%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이게 좀 나와야 됩니다. 요번에 고정금리가 1.5% 발표되면서 우리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님도 하셨지만 안심전환 대출해서 물론 스포템을 소비자들 위해서
20조를 풀었는데 2.8% 옮겨라. 뭐 일주일 만에 마감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정금리 3%였을 때 1.5% 받겠는데 신용카드 2%는 얼마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밝혀라. 아니면 그 재원을 정부에 대주겠다. 이런 소리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진 자는 벌써 혜택을 보았고 우리 힘없는 소상공인들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서 국회나 정부에서 이런 논리적인 것을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 그 책임이 소상공인이 아니고 정부나 또 이 관련된 분들이 양심 있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 유인물에 보시면 12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신카드 본부장님이 2010년 신체계 했을 때 2%로 낮추면 8,400억을 손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표 1을 보시면 13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조 7천억이었는데 그거 이제 2% 내린 다음에 14년에 2조 1천억 4,687억이 늘었어요. 8,700억이 적자가 아니라 적자일 것 같았는데 이렇게 늘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속해 있는 저희는 그 골프존이라는 대기업하고 싸우는데 매년 장사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맨날 대응하면 이래서 어렵고 저렇게 어렵는데 매년 상장에서 영업부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어요. 그래서 매년 또 투자하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드사도 이게 마찬가지 아닐 건가. 그걸 좀 따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가맹점 단체 협상권 제고인데 여기 주유소 협회장님이나 저기 외식중앙회 협회장님은 사실 그거를 잘 제도화되어 있어서 거의 표본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협회 연역도 짧고 협회가 강제적으로 정부를 위탁을 교육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상권을 줄 때 큰 단체에 잘 있는 데는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스크린 골프장은 시설 장치업인데 분류별로 PC방, 노래방 시설 장치업은 거의 컨텐츠로 갖고 똑같은 거 돌리는 거 똑같아요. 세계가. 그래서 법정단체는 여기 소상연합회장님 오셨지만 소상연합회나 직능총연합회나 여기에서 그 안에서 같은 업종끼리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조금 다르지만 그 121대 PG사 문제가 있습니다. 이 PG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건 역시 그 어려운 소상공인들 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을 그 중간에서 이 말하는 그 잘 나가는 IT 대기업에서 수수료를 뺏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여기는 우리보다 더 셉니다. 3.4% 4%쯤 됩니다. 그래서 이 차대에 이것도 굉장히 매출이 40몇 조 되거든요. 여기도 재래식 소상공인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소상공인들을 막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굉장히 싼 피지를 내고 새로 생기는 소상공인 쇼핑몰들은 굉장히 그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점이 양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소액카드 결제 거절 허용성 말이 나오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카드를 못 받게 하는 그 법안을 낸 것은 그 이용자들의 편의를 가장한 정부의 세수 목적과 그다음에 카드사나 벤사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들이 타협이 돼서 저는 만들어졌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이지만 뭐 해외에 한 15년 살았어요. 뉴질랜드도 살고 미국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상공인을 어떻게 하냐면 한국 사람들이 다 소상공인이에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점을 많이 가면 이렇게 합니다. 20불 이하는 현찰만 받아요. 그럼 현찰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현금 인출기가 있어요. 사업이에요. 현금 일치 넣는 사람이 3% 받는데 1.5%를 그 매장 사장님이 가져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은 꼭 요거보다는 현금 인출지 넣는 게 내 매출이 좋아요. 물론 세수 탈수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용자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훨씬 더 미국이라는 나라는 까칠하게 안 굴어요. 일본 식당 가면 아니 무조건 20불 이하는 현찰, 예, 무조건 모든 제품 거의 20불 이하거든요. 그 20불이라는 건 한국 물가로 하면 한 13,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기준이 좀 있어서 우리 탈출구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주최하신 직원단체 대표분들 이번 토론까지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당초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은 직제가 되었는데 워낙 절절하고 소중한 말씀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밖에 다음 토론 준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좀 조속하신 시간 내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뭐 거의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시겠습니다만 긴 시간 앉아 계신 우리 직능단체 협의회 회원분들께서 오늘 대표로 오신 분들이 내 얘기를 좀 못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꼭 질의겸 해야겠다고 의견을 주실 분이 계시면 한 분 또는 두 분만 제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어디에 계신지 말씀 주시고요. 간단하게 소개 좀 하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경제학을 하고 있는 연구소이고 하나 제가 제일 앞에 있는 김대중 기자님 말씀하신 답변 하나 드릴게요. 아까 금융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여전협회에서 이제 80% 상당히 수는 많죠. 170만 정도가 육대 수술을 받으니까. 근데 그 20%가 500조 매출 시장에 한 250조를 차지한다는 게 추정 매출액입니다. 공식적 발표는 없으니까 이제 뭐 제가 추정해 보니까 한 250조 정도가 중소가맹점, 3억 이상의 그 가맹점들이 발생됐는데 하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게 여기 지금 이제 그 소상공 위원장들이 다 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매출액을 합하면 20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200조를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된 걸 보시면은 앞으로 우리 인터넷은행을 만들어준답니다.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자기 회원들 10만원씩만 되면은 1,000억 거칠 수 있지 않습니까? 1,000억 거쳐가지고 인터넷은행 하나 우리 만들자고. 그럼 만들어가지고 그 은행에다가 우리 그 신용카드 채권을 전부 다 은행에다가 주면 됩니다. 그럼 신용카드 수수료 250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 은행이 신용카드 사 못 잡겠습니까? 누구라도 와가지고 250조를 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1%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소상공 위원장들이 그런 의지를 가진다면은 우리 소상공 중심의 유태은행을 하나 만들자고. 자기 회원들 10만원씩만 내면 돼요. 그만 100만만 하면은 10만원이 얼마, 100억, 1000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 그걸 제안을 한 거고, 여기 유동춘 우리 전문위원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 자료를 유일하게 인용하신 우리 위원님이라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뭐 혹도 함께 계시니까 굉장히 저는 인터넷 은행을 만든다는 제안도 좋고 더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500조 중에 절반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힘 아니냐. 그 힘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구체적인 또 아이디어로 부탁드립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으신 것 같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기회를 조금 드릴 텐데 다 드릴 수는 없어서 오늘 우리 임수강 박사님의 발제와 내부 전문가들의 이제 패널 의견에 공통점도 있고 또 각자가 주장하시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2012년에 시작된 카드 수수료 체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상인들에게 소상공인 관점에서 입장에서 정말 소상공인들 보고 내수 진작하기 위한 경제 주체가 되라, 경제 주역이 되라라고 하면 그 경제 주역이 될 수 있는 동력을 달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아무것도 아무런 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조건에서 경제 주체, 내수 진작하라고 하는 정부 당국에 대한 엄청난 질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려면 우선 무엇보다도 가장 모든 상인들이 모두 공감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국민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요구가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왜 이런 문제를 낳았느냐, 아예 차제에 본질적으로 카드 수수료 의무 부과하고 있는 이 제도 자체가 앞으로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 하는 이제 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소상공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우리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임수방 박사님과 전문가 패널분께서 한 1, 2분 정도씩 전문가 패널분들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의견을 주시고 임수방 박사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는데 혹 이해관계자 패널들 중에 꼭 말씀을 하셔야겠다는 분 계십니까 지금? 아까 의견을? 네. 아까 발표하신 분이 수치상에 오해가 있어서 그런 정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오신 말씀하신 각자 종사하고 분야에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풀을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사실 카드업계 당기순이익을 말씀하시는데 수치상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1조 7천억을 를 냈는데 그 다음에 분명히 감염된 수수료 체계를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2조 1,600억이 증가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5,071억이 계열사 당사에서 번 돈이 아니라 처분해서 번 돈이거든요. 네.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리 말씀하셨는데 금리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한 다운 정도 1.5% 떨어졌지만 감염된 수수료라고 하는 건 사실 금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차지하는 자금 조달비용이 차지하는 건 약 7%,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직결해서 반으로 내려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좀 의미 필요한 사항입니다. 네, 우리 전문가 패널 분들 중에는 가신 분도 계셔서 순서대로 우리 입법조사처 의견 없으십니까? 카드 회사가 올리는 수익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결론은 고금리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역할로서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드 회사가 경찰 비슷하게 고금리도 하고 현금 수주만 서비스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니까 그런 수익을 올리면서 영세한 가맹점한테 수익을 또 같이 뽑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수익을 좀 구분해서 과대포 받고 영세 가맹점한테는 고혈을 적시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임수광 박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 의견을 좀 들으셨는데 발제자로서 이걸 좀 종합해서 우리가 좀 어떤 대안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다음 단계로 갈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자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발제 내용하고 관련 깊은 내용을 주셔서 아주 생각나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발제를 하면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를 65페이지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금융 개혁 입법이 만들어졌는데 카드 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법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신용카드 공정 수수료 법안이라는 건데 2009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금융 개혁 법안을 정리하는데 여기에서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 이제 가맹 수수료 13번 중소 가맹점이라 함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가맹점은 우리로 따지자면 1,000억 원 이상 가맹점을 뺀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가맹점이 해당이 될 거고요. 대략 제가 알기로 업종을 한 13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 단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략 한 13개 정도로 우리가 줄여서 협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김재진 박사께서 단일 수수료를
제안을 하셨어요. 이른바 우편요금제인데 우편요금처럼 거리가 가깝든 멀든 단위요금을 제한하는 수준인데 이거 사실은 제안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주장을 하신 분들이 이제 이거는 협상을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 단위가 가맹점들 전체를 묶어서 협상을 하게 되면 이 단위 수수료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만약 업종별로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면 업종별로 이제 수수료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부딪히면서 차츰차츰 이 규율을 제도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업종별로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 따지면 총연맹 차원에서 임금 협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실천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이제 소득공제 폐지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기 여전협회에서 이제 대기업이 대형 가맹점이 수수료율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듣는 바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발표되는 거는 수수료율이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실제로는 수수료 슬라이딩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어떤 가맹점이 처음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5%를 적용을 하는데 3개월 지나면 얼마 바꿔주고 또 얼마 지나면 얼마 바꿔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공표된 수수료율보다 훨씬 낮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수수료율을 대형 가맹점들이 어느 정도 수수료율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스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시된 것보다는 결코 낮지 않다. 높지 않다죠.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일 좀 핫하게 다뤄진 이슈가 이제 의무수납제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 의무수납제를 김재진 박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폐지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토론자분께서는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현금수납을 허용하자, 10,000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금수납을 허용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좀 정말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고민되는 이런 주제이고 어쨌든 원론상으로는 이거에 이제 당연히 동의를 하는 거고 그러나 제가 아까 발제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게 이 앞에 10,000원 이하에 대해서 이제 현금 수납을 허용하자고 했을 때 이 소비자단체들, 시민단체들 그런데 반발 정도가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말하자면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이 노동조합의 특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자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주적으로 단계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이제 핵심인데 저는 이게 이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이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식으로든 자주적으로 이 목소리를 모아서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뭐 국회를 상대로 하든 정부를 상대로 하든 아니면 카드회사를 상대로 하든 이 목소리를 조직해서 전달하는 게 결국은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주관 박사님께서 미국의 예를 드시면서 신용카드 공정수수료율, 공정수수료 법제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대세적으로 모두가 씁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 과잉되게 써서 오히려 이렇게 카드대라는 문제가 생기고 또 시장에 있어서의 실패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게 또 상인들에게 고통으로 가중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마당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정하게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이게 의무수납을 폐지하거나 안 하거나를 떠나서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상공인들 입장에서 카드 수수료율의 이 차별적인 현실은 너무나 명명백백 드러나 있고 확인된 이상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입장은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다시 한번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 그리고 그 목표는 1%가 될 때까지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잘 조화롭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또 소상공인 단체가 전국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요구해서 단체 협상권은 물론이거니와 수수료율 1%가 실현될 때까지 국회와 이 지방단체의 그 연대는 훨씬 더 강화되고 또 높아져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9대 국회가 이제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가 법안을 만들고 법안을 심사하고 또 정책 확정해서 공표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간입니다. 내년에는 굉장히 또 선거 체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봐서 올 정기국회를 목표로 또 특히나 올해 적정교류를 재산정해야 되는 마지막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 전국에 600만, 700만 목소리를 담아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좀 제안을 드리고, 오늘 주신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참석해 주셨던 다른 의원님들과 의견을 모아가지고 법안을, 초안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참석하신 지문단체 대표분들과 회람해서 함께 만드는 법안으로 만들고, 그 법안에 공감된 합의된 안을 또 우리 전국적으로 같이 입법 청원 운동도 해주시면서 올 정기국회 때 상인들을 위한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그런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73개 주민단체 대표자분들 그리고 또 패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